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 PCA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 기본은 다들 아시니까요. 이 PCA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특히 자료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차원의 저주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PCA가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보죠.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그 고차원 데이터의 복잡성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변수가 많아지면 분석도 어렵고 시각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죠. 네, 모델 성능까지 떨어지니까요. PCA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데이터의 본질적인 정보, 그러니까 분산은 최대한 지키면서 차원을 확 줄여주는 거죠. 핵심은 지키면서 간결하게 만든다. 네, 그런 핵심적인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PCA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자료에 수식이 좀 있던데 쉽게 이해가 될까요? 변수를 조합해서 새 변수를 만든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 비유를 들자면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좀 흐릿한 사진들. 이게 원본 변수라고 치면요. 네. 이걸 잘 조합해서 대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즉 주성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새 사진 몇 장을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해요. 특징을 뽑아내는 거군요. 네, 수학적으로는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방향, 그러니까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는 겁니다. 분선이 제일 큰 방향. 네, 그게 첫 번째 주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주성분하고 직교,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다음으로 분산이 큰 방향을 두 번째 주성분으로 삼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아하. 이 새로운 축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게 만들어서 정보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정보, 분산이 큰 축부터 순서대로 찾는 거군요. 그럼 그 수학적인 과정이요. 아까 정규화, 공분산 행렬, 고유값 분해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변수들 간의 관계, 즉 공분산을 파악하고요. 관계 파악. 네.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죠. 네네. 정규화는 그냥 단위 맞춰주는 준비운동 같은 거고요. 공분산 행렬은 변수들이 서로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요. 네. 그리고 고유값 분해는 그 지도를 분석해서 데이터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주요 도로, 이게 고유 벡터, 즉 주성분 방향이고요. 그 방향. 그리고 그 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고유값, 즉 분산 크기입니다. 이걸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도로 몇 개만 남겨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새로운 축을 찾는 거군요. 그럼 그 축을 몇 개나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엘보 포인트 얘기도 아까 하셨고요. 네, 맞아요. 보통 전체 정보, 그러니까 분산의 한 80%에서 95% 정도, 그 정도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주성분 개수를 선택하거나요. 네. 아니면 주성분별 설명력, 즉 고유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급격히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엘보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팔꿈치처럼 꺾이는 부분이군요. 네네. 중요한 건 이렇게 고른 주성분들이 원본 데이터의 핵심 구조는 잘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노이즈나 상관관계 높은 변수들은 줄여준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대용량 데이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땐 랜더마이즈드 PCA 같은 걸 쓰면 더 빠르고요. 만약 데이터 구조가 좀 복잡하게 꼬여있다, 선형이 아니다 싶으면 커널 PCA 같은 확장 기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PCA 기법도 있군요. 그럼 이게 여러분 분석 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변수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첫째는 역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유용한데요. 머신러닝 모델 돌리기 전에 PCA로 변수 수를 줄이면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과적합 위험도 줄여서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성능 향상 중요하죠. 네. 둘째는 시각화예요. 수십 수백 차원 데이터를 주성분 두세 개로 줄이면 그냥 2차원이나 3차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이나 어떤 그룹, 군집 같은 걸 눈으로 확 볼 수 있게 되죠. 자료에 있던 복잡한 고객 데이터 같은 것도 PCA로 2차원에 그려보면 세그먼트가 딱 보일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유용하겠네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노이즈 제거 효과도 있고요. 데이터 압축에도 쓰이고요.
확실히 쓸모가 많네요. 전처리, 시각화, 모델링까지. 아까 마케팅이나 생물정보학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나요? 네, 맞습니다. 고객 분류하는 거나 유전자 데이터 분석, 아니면 이미지 압축이나 얼굴 인식 같은 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PCA처럼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오늘 PCA 원리부터 실제 활용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새로운 축, 즉 주성분을 찾아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 효율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PCA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선형적인 관계를 잘 잡아내거든요. 선형적인 관계요? 네, 직선적인 관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루시는 데이터가 좀 복잡한 비선형 구조,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막 곡선 형태로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기본적인 PCA 결과를 딱 보고 어떤 점을 근거로 이건 PCA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커넬 PCA나 아니면 뭐 딥러닝 같은 다른 기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PCA의 강점과 또 한계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